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 두 가지로 풀 건데요. 그래프도 이제 하나 그릴 겁니다. 절대값이 달려있는 녀석들의 그래프도 하나 그릴 거예요. 다 같이 그릴 거니까요. 한번 잘 봅시다. 자, 절대값을 먼저 풀려면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녀석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야 돼요. 절대값 없애는 방법이 뭐였죠, 얘들아? 여기 절대값이 뭐가 되는가? 0이 되니까. 뭐 있습니까? 0. 그럼 0으로 기준으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0 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83. 그러면 무슨 쪽이야? 숫자 쪽이고 x제곱 양수니까 사이값 마팔부터 마팔부터 3까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부터 3까지. 근데 범위가 하나 더 달려있죠? 여기. 이 친구이면서 이 친구를 같이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옳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는 3보다 작다라는 근이 먼저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헷갈리면 부등식 그리시면 됩니다. 수직선에다가. 자,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뭐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x 빼기 8 이번엔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니까 마3부터 8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x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 겹치는 건 어떻게 되냐? 얘들아,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이렇게 따로따로 쓰려고 봤더니 마3부터 0보다 작은데 다시 0에다가 구멍 막고 3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거 합쳐서 어떻게 써야 돼요? 결국엔 마3부터 x는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이어지니까.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인데 범위가 지금 마3부터 0에 구멍 뚫었는데 여기서 다시 구멍 막으면서 3까지 커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범위는 마3부터 3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릴 건데요. 자, 첫 번째 그래프. 여기 이거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 그래프 그립시다. 이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먼저 요거 능력되는 값이 마8하고 3인 거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마8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근데 우리는 x가 뭐인 거? 무슨 값만 그려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립니다. 0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0보다 오른쪽에 그래프만 쓰겠다 해서 구멍 막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내 그림은 이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 이해되냐? 이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0보다 작을 때 우리 그래프가 마8부터 x 빼기 8, 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이 x 빼기 3이 여기 있고 x 플러스 8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그래프는 얼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좀 0 집어넣으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나게 그린 거야, 선생님이. 여기도 이렇게 얼추 그냥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야? 0보다 작은 쪽만 그리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럼 0보다 왼쪽. 그러니까 어디야? 주황색에서 0보다 왼쪽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지금 x제곱 플러스 5 절대값 x 빼기 24의 그래프는요. 지금 요만큼과 요만큼 요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값이 0보다 뭐한 쪽이야? 작은 쪽. 그럼 x축 밑에 있는 쪽.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죠. 그래프 그려보니까 여기가 마3, 여기가 3이었으니까 마3과 3 사이값이요 라고 해서 그래프 이렇게도 풀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프 이해했으면요. 이거 지금 당장은 안 그려도 돼요. 얘랑 얘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다르지 아예 모양 자체가. 얘 위에 있는 식은요 x들한테 절대값을 걸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제곱하면 부호가 무조건 양수로 바뀌니까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fx를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이 친구 이름은 뭐라고 써도 되겠어요? f의 절대값 x라고 쓰는 겁니다. x에만 절대값 넣어버리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지금 똑같은 거야. 그럼 x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x가 뭘로 바뀐 겁니까? 절대값 x로 바뀌니까 이 x가 절대값 x로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옳지. fx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 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 식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는 식이 다른 식이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달라요. 근데 아까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잘라서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x에만 원래 식 fx에서 x에만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먼저 바로 그리는 걸 알려줄게요. 식으로 풀면 좀 빡세니까. 여러분 먼저 x제곱 플러스 5x 빼기 24 원래 식 있죠? 원래 식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줍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마팔하고 3인 거니까요. 여기가 마팔, 여기가 3. 축은 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지금 두 번째 그림 그리는 거야. x에만 절대값을 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오른쪽만 놔두고요. 지웁니다. 왼쪽. x축의 왼쪽은 지워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을 데칼코마니 하듯이 빵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3이 마상으로 바뀌겠지? 니네가 방금 그렸던 그래프랑 똑같은 거겠죠. x에만 절대값이 걸려있을 때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그리고 반대로 찍어내면 됩니다. 그게 x에만 절대값이 걸려있던 그래프들이에요. 두 번째가 밑에 거. 그러면 전체에 그려져 있는 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가 마팔이고 여기가 3일 때 우리 원래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요. 절대값이 전체에 그려져 있으면 얘가 뭐만 나오면 안 돼. 음수가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값 전체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번엔 x축 아래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끄집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x축 위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x축 밑에 있는 애들은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면 돼요. 두 개의 차이점 알겠죠?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식에서 x값이 절대값, x에만 절대값을 걸었을 때 y축의 오른쪽의 그래프만 그리고 그냥 빵 찍어내면 돼요. 그럼 바로 쉽게 그릴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방금 우리가 1번 푼 것처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음수일 때 해서 그래프 따로따로 그려내요.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려내시면 돼요.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식으로 풀어도 어차피 식으로 풀어도 아까 풀렸죠? 그래프는 어차피 뒤쪽에서 계속 나올 테니까요. 자, 2번은 이것도 나오면 또 한번 그리겠습니다. 2번은
x에만 걸려있는 거 맞아요? 아니죠. 이 식이 아예 두 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있으면 이때는 아까 1번 했었던 것처럼 무조건 그래프를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뭘로? 식으로 풀어야 돼. 절대값 풀어내자. 자, 이 절대값이 0 되는 값 몇이죠? 1.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x 빼기 절대값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1이 이거고요. 이렇게 생기니까 뭐보다 문자 쪽이죠? 큰 것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범위 써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다시 우리 전제 범위 하나가 깔아놨었죠.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건 어디만 생겨? 여기만 생기는 거겠지.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만 생겨. 겹치는 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는 거니까 겹치는 건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없는 구멍을 그냥 막아준 것밖에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x가 이제 1보다 능정되는 것보다 작을 때 그럼 뭐 달고 나와? 다른 식은 그대로 절대값만 마이너스를 달고 풀립니다. 그럼 이때는 x제곱 더하기 2x 마3이 0보다 크다. x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겨요. 또 문자 쪽이네. 그러면 누구? x는 작은 값보다 작거나 x는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써지겠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건 작다. 근데 이 범위도 존재하니까요. 마3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근데 1보다 우리 전제 이 범위가 1보다 작다 이쪽이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x는 마3보다 뭐하다? 작다. 답 두 개 써야 돼. 1보다 크고 또는 마3보다 작다.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려볼까요? 이거 옆에 이 친구 한번 그려볼까요? 식으로는 따로 푸시고요. 이 친구 한번 그려봅시다. 이걸 그려요. 이걸 그릴까요? y는 이 친구를 그려봅시다. 먼저 절대값을 땐 x제곱 마이너스 2x 마3을 먼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먼저 헷갈리니까 그어줄게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절대값을 떼버린 그냥 이 친구를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먼저 이 친구는 그릴 수 있으니까. 얘는 축까지 찾을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도 되고요. 하나에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Y축의 오른쪽 그래프만 남기고 지워. 그 다음에 찍어내듯이 Y축 옆에다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 X에 따로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건 2차식에 절대값 딸려있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지금. 푸는 거 여러분들 잘 푸니까
그럼 그림 그리면 부등식도 쉽게 아마 풀릴 겁니다. 그림 그리면. 자, 먼저 얘가 마산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x축 y축에 3 y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생깁니다. 축이 1이죠. 1. 여기 꼭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 y축 옆에 있는 애를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우고 다시 이렇게 그려내면 됩니다. 똑같이.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 얘들아? 옳지. 여기가 마3이야. 그러면서 0보다 뭐한 쪽 찾으래? 큰 쪽 찾으래. 그럼 x축 위에 있는 쪽 찾는 거잖아. 그럼 우리 범위가 여기랑 요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범위 어떻게 했어? x는 마3보다 작거나, 그렇지. x는 3보다 부등식으로 안 풀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얘는 절대값을 너무 싫어하니까 4-4도 해볼까요? 나머지 4-3, 4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4가 조금 새로운 형태입니다. 앞쪽에서 얘들아 봐봐. 이거 힌트. 이렇게 풀 건데 선생님은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식 어떻게 풀리죠? 2차 부등식 하는 거랑 똑같아. 무슨 쪽이야? 문자 쪽. 절대값 쪽이지. x 쪽이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써. 절대값도 2차 부등식이랑 똑같다 했어요. 또 절대값 x가 a보다 작은, 이 a는 숫자야. 얘들아. 그러면 무슨 값이겠어 이제? 사이값. 이렇게 풀어. 그러면 요거 자체를 그냥 큰 x라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겠네요. 먼저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최대한 다시 노력해보시고요. 혼자서 풀 수 있게. 만약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준 힌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가 조금 빡세면 봐봐.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그러면 얘를 큰 라지 x로 먼저 치환하는 거야. 큰 라지 x. 그러면 큰 라지 x가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큰 x가 3보다 크다.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내면 큰 x가 3보다 크거나 큰 x가 능량되는 값 마3보다 절대값이 3 되는 값이 3하고 마3이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큰 x가 뭐였죠?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이었어요. 그럼 일단 다시 쓰면 되죠. 빼기 5x 더하기 3이 3보다 크거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마3보다 작거나 이거 두 개 풀어라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말. 또는이면 여기서 나온 근이랑 여기서 나온 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 찾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5월인지 n인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겨요. x 빼기 5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 라는 근이 하나 밑에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x제곱 마이너스 5x y 플러스 6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x는 이렇게 생겨요. 이게 다 근인 거야. 0보다 작은 것도 5보다 큰 것도 2와 3인 것도 2와 3 사이에 있는 것 이게 다 근이에요. 그럼 여기서 최소값 구하려면 몇이겠어? 자연수 중에 최소값 여기 있어? 없지. 그럼 여기로 가야 되겠네. 5보다 큰 것 중에 자연수 x의 최소값 6이요 이렇게 써진다.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2차 식도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푸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는 쉬워.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마4와 1이야. 마4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ax 플러스 b는 얘와 얘를 뭘로 가져야 돼? 근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식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다른 값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뭘가 없으면 절대값이 없으면 절대 다른 값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있는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a는 몇? 3 b는 와서 그냥 끝이야 이게. a, b가 우리 아까 부등식 근 뭘로 찾았어?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근으로 찾았잖아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2번 이제 긴장해야 되죠.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a, 미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식을 읽어봤더니 0보다 무슨 쪽이야? 큰 쪽이야. 그럼 원래는 어때야 돼?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로 근이 써져야 돼. 그래서 옆으로 넘어왔더니 무슨 값으로 바뀌어버렸어? 사이 값으로 바뀌어버렸어. 아, 그럼 a가 뭐야? 옳지, a가 음수다. 주댕이 돌아갔어야 되는구나. 이게 주댕이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 음수 오케이. 그리고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얘의 어쨌든 근이 1하고 5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a이면서 근이 1하고 5인 2차 방정식 어떻게 써요? a하고 이렇게 써버리면 최고 차이 개수가 a이면서 근이 1하고 5 나오는 2차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써지.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가 그냥 바로 몇 나와요? 마이. a 마이너스 2. a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괜찮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는 값이 b겠죠? 그래서 b는 마12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만 안 그리면 아주 편하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없을 때는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그 해가 나왔어. 그럼 그 해에 있는 숫자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대표의 제곱 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해야 돼. 이렇게 모든 실수 한 등식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이 2차 부등식에서 나오면
첫 번째, 무조건 뭐 한다? 그림 그린다. 그래프 그려야 돼. 성립할 수 있게. 자, 얘 아래로 볼록한 녀석 맞아요? 3x제곱만 보고 그리는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해. 이 아래로 볼록한 게 0보다 큰 게 다 있어야 돼. 하나도 예외 없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얘들아? 옳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거 보고 뭐 생각해? 판별식 옳지, 판별식 생각하는 거야. 판별식. 그럼 판별식 쓸 거야. 이제 누가? k-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제 이거 봐야 되겠지. 여기 판별식은 부등호 0보다 크다 작다 의미가 없어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교점의 개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니네가 그린 교점의 개수가 0보다 커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이것만 보는 거야. 판별식 쓸 때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제 2차 부등식인 거니까 x가 k로만 바뀐 거야. 그럼 무슨 값? 사이값. 그럼 마이너스 4부터 k는 8까지요.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항상 성립할 때 이런 그림 그리면 그래프부터 생각해줘야 돼. 자, 두 번째. k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돼.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항상. k의 부호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항상 0보다 작으려면 x축 아래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프가. 근데 항상 작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이렇게 생긴 것도 x축 아래에 있는데요?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쭉 올라오면 0보다 큰 쪽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그래프 모양이어야 돼. 그럼 k가 뭐인 거 알고 있어. 음수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생각해도 돼. 얘 판별식 그냥 바로 쓰면 돼. 얘들아. 판별식 써보자. 뭐 나와? k제곱 부호 생각할 필요 없어. 3k 이렇게 생겼어. x축과의 교점 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판별식이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0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은 그래프의 모양을 신경 쓰지 않아. 교점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4K 이거 4k제곱. 이렇게. 미안.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k로 묶을 수 있죠. 자, 그럼 무슨 쪽이야? 숫자 쪽이면 무슨 값? 하면 망하는 거죠. 왜? k가 음수잖아. 우리는 전제를 뭘로 풀었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고 푸셔야 됩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능력되니까 뭐? 0 마이너스 3분의 3이죠?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 의미 없어. 양수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은 거야. 무슨 쪽이야? 0보다 큰 쪽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k는 큰 것보다 크거나 또는 k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근데 k 뭐인 거 알았어? 음수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쓰면 안 되죠. k는 음수였으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k는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 만족하는 음수 찾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넘겨보시면요. 답이 다르네.
끄는 것도 미안 한번 더 미안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얘들아 K가 음수인가 의미가 없고요.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개수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개수 양수인 거 확인했죠? 그럼 그냥 우리가 한 대로 풀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개수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미안해 사이값이면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도 이 K의 개수는 지금 1인 거니까요. K제곱의 개수 4인 거니까요.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근이 이렇게 먼저 하나 나왔습니다. 됐죠? 답 한번 확인해 볼래요? 뭐가 붙어 있어요? 0이 붙어 있죠. 왜 그럴까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부등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1번은 괜찮은데요. 1번은 누가 봐도 2차 부등식인 거 확인되죠. x제곱이 사라질 일이 없잖아요. 3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요. k가 뭐일 때도 0일 때도 해봐야 돼요. 2차 부등식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요. 이해됩니까? 이래서 만약에 여기 맨 앞에 다음 부등식이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k가 0일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다음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으면 뭐도 0, 2차 부등식이 아닌 경우에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k가 뭐일 때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3이 k가 다 0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럼 k가 0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k가 0일 때도 성립해요. k가 0일 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일 때도 성립해요. 이렇게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6-3으로 가보면요 여러분 2차 부등식 2kx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k가 0일 때를 생각해야 안 해? 안 하고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그냥 2차 부등식이라고. 근데 6-1에서 다음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2번에서 k가 뭐일 때도 0일 때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마찬가지로 이런 거 어디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럼 방정식도 쓰이겠죠.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그럼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그냥 이 k가 0이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돼서 1차 방정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는 이제 뭐 하면 안 돼?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 k가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미치수 나와 있으니까 하나 써놓자. 한번 몰랐으니까요. 자, k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해를 가져야 되네. 해를. 그럼 0보다 작은 쪽이 항상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0보다 작은 쪽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0보다 작은 쪽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기면 해가 생기는 거예요. x가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이 범위가 존재하니까요. 또 k가 음수일 때도 0보다 아래쪽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다 나와. k가 음수기만 하면 0보다 작은 쪽이 다 나와요. 왜?
0보다 작은 쪽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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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그려질 텐데 얘도 0보다 작은 쪽이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럼 K가 0보다 작으면 근이 0보다 작은 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럼 K가 0일 때는 다 생기고요.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K가 양수일 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두 개니까. 얘 판별식 25 마이너스 4K 제곱이 0보다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먼저. 뭐일 때? K가 양수일 때.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은 걸로 바뀌고요. 양변 마이너스 곱했어요. 자, 2K 플러스 5, 2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 그래서 K 값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까지인데 우리 전제 달았어요. K가 뭐일 때? 0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0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겹치는 게. 또는 K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거 두 개 다 써야 돼.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지지. 0이 구멍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풀어볼까요? 자, 그럼 2차 부등식이 이제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또 얘도. 얘가 이제 두 번째는요. 밑에 식이 해를 갖지 않아. 다행히. 어때, 얘들아?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4니까 부호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보다 작은 쪽이 해를 갖지 않아야 되니까 해가 없다는 얘기는 0보다 작은 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이렇게 생기면 0보다 작은 쪽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접해도 0보다 작은 쪽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판별식이 뭐야?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얘는 같다. 그래서 합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빡셉니다. 자, 그러면 4분의 D 쓰면 되겠네. 이렇게씩 쓰면 되죠. 그러면 K 플러스 1, 4K 마이너스 28이 이렇게 생겨요. 6K 마이너스 27이 자, 또 무슨 쪽? 0쪽이니까 무슨 값? 사이값. 그래서 마이부터 무슨 0이니까 9부터 3까지 사이값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 앞에 저 AC 갖고 온 겁니다. 그 AC 갖고 온 거예요. 4였으니까요. 그래 이해됩니까 이거? 요게 좀 빡세요. 요게 고등학교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많은데 73으로 갈게요. 3, 4 해볼래요 여러분? 73부터 2차 부등식이라고. 2차 부등식이라 7-3, 7-3부터 해보세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럼 조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그려줘야 됩니다. 0만 아닌 거지 a 빼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다 푼 친구는 밑에 것도 해보세요. 이 2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판별식이에요. 그거 말고는 쓸 게 없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뭐 축을 얘기하고 뭐 하긴 할 텐데 우리 교과에서 우리 지금 문제집에서 그걸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간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좀 빠졌다는 얘기고 어쨌든 2차 부등식에서 미지수들이 막 들어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거의 판별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7-3부터 먼저 보면요. 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제곱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a 빼기 2는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해를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큰 쪽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a-2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일 때면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테고,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일 때도 0보다 큰 쪽 생기고요. 판별식이 0일 때도 x축 위에 있는 거 생기고요. x축이 이렇게 아래에 있어도 다 0보다 큰 쪽 생깁니다. 되죠? 그러면 a 빼기가 0보다 크기만 하면 0보다 큰 쪽이 무조건 다 생기는 거니까 a 빼기가 0보다 크다가 무조건 먼저 근이 되는 겁니다. a의 근. 자, 두 번째는 a-2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을 테고 0보다 큰 쪽이 존재하려면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 x축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0보다 큰 쪽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교점. 이렇게 생겨야 돼. 교점이 두 개니까요. 자, 그럼 판별식 쓰자. 뭐야? 4분의 d 쓰면 되겠죠. a-2의 제곱 플러스 3의 a-2 이렇게 돼.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에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이거고요. a는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근데 우리 범위에서 a는 뭐보다 커야 돼? 여기서 이 범위가 이 말이 넘기면 a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a는 2보다 작으면서 얘랑 겹치는 게 없을 테고 얘랑 쟤랑 겹치니까 여기서 근이 이거 하나 나옵니다. a는 마이보다 작아야 된다는 겹치는 근이 하나 튀어나와 범위에서. 그래서 범위는 a가 뭐보다 이것도 근이었잖아요, 얘들아. a 빼기 2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얘 범위가 a가 2보다 커도 되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써야 돼요. 저 범위일 때. 4부 해볼까요?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값. 그럼 뭐인 값이에요? 0보다 작거나 0인 값이 하나밖에 없대요.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 0보다 크다가 빠지니까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근데 0보다 작거나를 쓰려면 그래프가 이어져야 되니까 근이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7-4 같은 경우. 봐봐, 만약에 그림이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0보다 작은 쪽이 0보다 큰 쪽을 만족시키지 않는 쪽이니까 여기가 0보다 큰 쪽을 만족시키지 않는 범위예요. 여기에는 x가 몇 개 있어? 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그럼 하나만 있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0 되는 값만 딱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0보다 큰 쪽인 거니까 우리 그림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7-4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값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자, 7-4. 2차 부등식의 값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오로지 하나만 있으려면 우리 그림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뿅 뚫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큰 값이 생겨서 만족하지 않는 값이 생길 수가 없고, 만약에 이런 그림이면 근이 이런 그림이면 여기서 무수히 많은 x값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수는 엄청 많으니까 이 범위에도.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하나만 만족시키는 그림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무슨 식? 접하니까 완전 제곱식. 판별식이 0보다 0하고 같다. 그러면 4분의 1이 있으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인 거니까 a는 몇 나와야 되는 거야?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a가 2분의 1이야.
그럼 A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부등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x가 몇만 제외하고 1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0보다 크겠죠. 1일 때가 딱 0이니까. 그래서 x값 m은 1인 거고 a가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하고 1 더하니까 2분의 3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안 나갈게. 선생님 욕심에는 오늘 345까지가 선생님의 목표였는데. 얘들아,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주에 아마 366까지 끝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여러분들 엄청 재밌는 것만 남았어요. 엄청 쉽습니다. 이거. 경우의 수에서 이제 뭐 여러분 뭐 그런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마지막에 배웠던 것들 기억납니까? 뭐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뭐 순열, 조합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심화수학이 빠지면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무조건 필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도 고등선행에서 필수로 들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 확률과 통계를 특강으로 까는 것도 있고 특강으로 듣게 유도하는 것도 있고 정규 수업에 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를. 그래서 예전보다 확률과 통계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 9단원 끝나고 나오는 저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경우의 수만 잘 해놔도 나중에 새로 배우는 확률과 통계가 아주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차피 뭐 순열조합 나오니까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확률과 통계 개념까지 해서 순열 조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순열과 여러 가지 조합까지 여러분들이랑 풀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자, 숙제가 좀 많아요. 집에서 놀지 말고 방학이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이 고생했다.